반갑습니다. 캐세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빗금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자, 이거를 일일이 빗금으로 이제 라인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선 정리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해칭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면은 뭐 기계 쪽 분야 도면 같은데요. 기계 쪽 분야 도면뿐만 아니라 뭐 건축 분야 도면에서는 타일 표시라든가 뭐 토목 쪽 분야에서는 뭐 콘크리트 표시 뭐 이런 다양한 표시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으로 패턴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한번 그려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드에 들어오셔서 다음과 같이 저랑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REC 엔터로요. 자, REC 엔터 시작점 클릭. 자, 그리고 가로가 100, 세로가 100짜리 네모를 하나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셋으로요. 5 엔터 안쪽으로 20mm를 띄우겠습니다. 20 엔터. 자, 그리고 C 엔터로요. 대략 뭐 정중앙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안쪽에다가 중심을 찍고요. 반지름 15짜리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형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는 100 정도 되고요. 100보다 작은 네모 하나,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칭이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요. 가장 앞에 있는 H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 엔터 하게 되면 상단에 이제 지금 현재는 리본 패널이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클래식 모드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엔터를 하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해칭과 관련된 툴이 뜨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뭐냐? 왼쪽에 있는 픽 포인트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안 눌러도 이게 저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픽 포인트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십자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어떤 분들 제 컴퓨터를 제가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픽 포인트가 안 들어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픽 포인트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픽 포인트 클릭한다는 것은 특정 영역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갖다 대볼게요. 클릭한 게 아니라 이게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패턴의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보면은 뭐 솔리드라든가 앵글, 뭐 ANSI, 미국 규격이죠.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거 좀 다양한 걸 많이 보고 싶을 때는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가장 밑에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좀 확장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스크롤 막대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서 보다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면은요. 빗금 ANSI 31번 요 놈입니다. 저도 좀 자주 쓰는 편이고요. 자, 패턴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서 이제 이게 안 뜨는 분들은요. 그냥 클릭을 해보세요. 이 안쪽에다가 그 영역 안쪽에 클릭을 해놓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앵글과 스케일, 이거는 뭐 영어로 앵글에 써있는데 밑에 이놈은 이제 스케일이랍니다. 스케일, 배율이죠. 배율. 먼저 앵글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값이 0도인데요 0도에다가 제가 만약에 90을 써보겠습니다. 90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빗금의 방향이 조금 전에는 이쪽 방향이었던 게 이렇게 방향이 90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90도를 45도로 해볼까요? 45 엔터. 그러면 수직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0을 쓰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케일.
스케일이라는 거는요, 이제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간격이 너무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좀 너무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숫자를 높여야 될 경우가 있고요. 또는 줄여야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저는 이제 그 사이즈가 100짜리 사이즈지만 이게 건축 도면이나 뭐 토목 도면 이런 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몇만 또는 몇십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그럴 경우에는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 보여요. 그럴 때는 스케일 값을 한 3으로 늘려볼까요? 3 엔터. 자, 3 엔터니까 3배로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100짜리 사이즈에서 3이면 요 정도인데 만짜리 사이즈에서 3이면은 그래도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뭐 한 30이라든가 또는 뭐 100이라든가까지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쭉 올리시면서 비교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적당한 수치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패턴의 모양을 좀 다른 걸 입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클릭을 해서 조금 내려볼게요. 패턴의 모양이 요거 해볼까요? 넷이라는 거. 요걸 클릭하면요, 이런 십자가 꼭 타일 표시, 이제 건축 도면에서는 그 타일 표시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일의 시작점이요. 지금 보면은 왼쪽 하단에서 이제 따지고 보면 왼쪽 하단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사이즈가 똑같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끝쪽에는 이렇게 조금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조금 좁아 보이죠?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이쪽에서부터 균등하게 나가고 싶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짜투리가 남는 거는 이쪽이 남게 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단에 보면은요, 여기 Set Origin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Set Origin. Set Origin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하단의 끝점을 클릭하시면은요, 여기가 오리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좀 더 조절해 볼까요? 스케일을 뭐 1로 하고 엔터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오리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끝쪽이 조금 짜투리가 남습니다. 그렇죠? 셋 오리진이라는 거는 클릭을 해서 어디든 꼭 끝점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끝점이 아니라 뭐 중간에 뭐 특정 점을 찍으면은 내가 찍은 그 점으로부터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셋 오리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쓴다는 거. 뭐 그 밑에 보면 오리진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런 방법보다는 셋 오리진을 직접 찍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ESC를 종료하면은요, 이게 종료가 되는데 종료할 때 이렇게 ESC 누르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패턴이 이렇게 반짝일 때 패턴을 클릭하면은요, 자, 패턴을 클릭하면은 위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창이 다시 뜹니다. 즉 요놈에 대한 해칭 값이 다시 뜨는데 여기서 뭐 앵글이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패턴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패턴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라데이션 이렇게 있죠. 자, 그라데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뭐 색깔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를 마젠타, 옐로를 레드로 할까요? 레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색, 지금 그라데이션 말고 단색 한 가지 색깔로 할 때는요, 어디에 있냐면 가장 꼭대기 있었어요. 자, 스크롤 마크를 쭉 잡고 올리시면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는 이제 색깔이 하나입니다. 하나. 바이레이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뭐 샤이한 이렇게 바꾸고 ESC 종료하면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이제 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울 때는 선택을 하고 딜레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텍스트 한번 써보세요. 텍스트. 자, MT 엔터, MT 엔터, 클릭. 이 안쪽에 쓸까 그냥 바로 MT 엔터, 클릭, 클릭. 해서 글자 크기는 뭐 여기 드래그해서 얘를 5. 그리고 굴림체 그대로 쓰겠고요. 뭐 색깔은 독특하게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색. 자, 여기서 뭐라 쓸까요? 가나다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나다라 쓰지 뭐. 가나다라 쓰고 바깥에다 클릭합니다. 나오죠? 자, 문자를 클릭한 다음 요 옆에 화살표를 콕 눌러서 옆으로 당기면 올라오죠.
문자 기입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앞서 이제 매운탕 캐드 1강에서 30강 매운탕 캐드 2D를 다 배우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은 팁입니다. 팁. 자, 문자를 썼으면 다시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 많더라고. 꼭 한글 쓰고 나서 영어로 안 바꾸고 명령어가 입력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영어로 바꿔 놓으세요. 자, 그럼 해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H 엔터. 자, 패턴은요, 저는 ANS 빗금을 하겠습니다. ANS 31번 빗금을 하고요. 원하는 영역에 갖다 대고 클릭합니다. 자, 문자 기입을 먼저 하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변을 자동으로 수동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문자를 지워볼까요? 문자를 딜렛을 지우면은 자동으로 이 영역이 채워집니다. 또. 자, 약간의 뭐 짤막한 팁입니다. 이거는 문자 기입을 먼저 하고 해칭을 하는 것과 문자 기입을 나중에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MT 엔터로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영역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 5 이번에 뭐 A, B, C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나올 때는 바깥쪽 영역에 클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미 해칭이 들어간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더 쉬워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도법상 이제 문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해칭을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칭을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냥 해칭 위에다가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해칭이 먼저 된 상태에서 문자를 썼기 때문에 순서를 보면은 이제 그 빗금 위에 문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식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문자를 선택하고요. 제가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ESC. 이게 문자가 밑으로 내려갔구나 이제 보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흰색일 때는 구별이 잘 안 됐는데 이제 확실히 티가 나네. 문자가 밑으로 내려갔네 지금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문자 위에 하얀색 빗금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보면 요 부위 보면은 그렇죠? 근데 난 싫어 이게. 문자가 이 빗금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 이런 흰색 선이 안 보이겠죠. 여기 있는 이런 흰색 선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흰색 선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이제 또 짤막한 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는 이제 한번 해봤는데 미리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잠깐 스톱해놓고 제가 한번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위로 올라오면 이게 흰색이 안 보이죠. 왜냐면 이제 흰색이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되돌려 놓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미 해놨구나 내가. 자, 그러면 어디 있느냐 순서가 잘 보세요. 가장 위에 보면은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모디파이 요 수정 버튼이 하나 있는데 홈 안에 요 수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 안쪽에 보면 여기 가장 끝에 있습니다. 여기 브레임 투 프론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표를 눌러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이게 내가 원하는 객체를 가장 위로 올리는 거고 얘는 가장 밑으로 내리는 거고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여러 개 객체가 있을 때 한 번에 가장 위로, 얘는 여러 개 객체가 겹쳐 있을 때 한 번에 아래로, 이건 이제 1대1 하나하나 두 개 겹쳐 있을 때 위로, 이거는 아래로. 보통은 요 두 개만 잘 써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브링 투 프론트를 눌러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해칭선을 선택할게요. 엔터. 그럼 해칭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보시면은 반대로 다시 한번 여기에 브링 투 프론트를 누르고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문자가 올라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짤막한 팁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해칭 위에다 그냥 바로 써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뭐 건축 도면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나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클래식 모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리본 패널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버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똑같은 기능이 이제 클래식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래식에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클래식 모드이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요 톱니 모양을 눌러서 클래식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클래식 모드가 안 되거나 클래식 모드가 없다. 뭐 2015 버전부터는 클래식 모드가 기본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클래식 모드로 바뀌었고요. 클래식 모드에서는요, 이제 H 엔터 해볼게요. 지우자 이제. 이거 지우고요. 네, 또 지우고 H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 이게 이제 약간 옛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클래식 모드일 때. 그리고 이제 창이 원래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제 축소를 해놓고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이 뜨고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또 보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Add Pick Point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Add Pick Point 이렇게. 자, Add Pick Point 이 버튼을 먼저 누를게요. 누르시고 원하는 영역에 갖다 대고 클릭하면은 얘는 미리 보기가 안 되잖아요.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여기 패턴이 있고 그 오른쪽 끝에 이게 점 3개짜리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누르니까 이 창이 하나 더 떠요. 여기서 이제 뭐 ANS 미국 규격에서 정해놓은 패턴들이 있고 이런 거. 뭐 이건 비금이죠. 그리고 여기 오더 패턴 여기 기타에서는 여러 가지 또 패턴이 다양하게 또 있죠. 솔리드 여기 있는데 솔리드 색깔 칠할 때 쭉 내리면은 이렇게 있고 뭐 커스텀 ISO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 번씩 클래식 모드다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불편한 게 조금은 있어요. 그쵸? 나눠져 있다 보니까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오케이 하십니다. 자, 그럼 비금을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얘는요 한번 오케이 때려서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프리뷰가 있거든요.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미리 보게 되는 거죠. ESC 종료 한번 해주시면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앵글 값, 앵글 값을 45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45 쓰고 엔터. 엔터 하니까 그냥 종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45도 바꾸니까 이제 대각선이었던 게 이제 수직으로 바뀌었죠. 자, 수정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수정을 다시 할 때는요, 요놈을 패턴에 더블 클릭합니다. 패턴에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쬐끄맣게밖에 안 뜨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서 뭐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앵글 값, 각도 바꿀 수 있고요. 스케일 값 여기 있죠? 여기다가 뭐 0.5 하면은 촘촘해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패턴을 또 바꾸고 싶으면 여기 ANS 37번에 있는 거를 점을 눌러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패턴으로 비금을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각도는 0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옐로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X 버튼 누르고 창을 닫으면 되겠죠. ESC 약간 불편한 게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요. 자, H 엔터 하신 다음에 패턴 이제 다시 한번 바꿔. 패턴에 점 3개 버튼 누르고 솔리드 해볼까요? 솔리드. 오케이. 자, 그리고 위에 Add Pick Point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지금 또 보이기도 하네. 버전이 2014 버전이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이 버전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2010 버전 이하? 이 정도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미리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엔터. 자, 이 상태에서 뭐 색깔은 뭐 레드 바꾸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오리진이 있습니다. 오리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거 동그란 화살표만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확장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리진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이쪽에 해치 오리진하고 여기 있죠. 보시면 이제 유즈 커렌트 오리진은 이제 내 사용자 정의라고 하고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요 스페시픽 오리진 이거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오리진을 지정하게끔 밑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클릭 투 셋 뉴 오리진 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오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띡 찍어주고 그럼 솔리드로 하면 안 되겠구나. 솔리드 말고 아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십자가 모양이 어디 있지? 십자가 모양이 아까 있었죠.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진 여기 찍었으니까 이쪽부터 쭉 나가겠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이걸로 이제 그 사선이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죠. ESC 각도를 0도로 바꿔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좀 짧아지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 지금 버전이 이제 워낙 그 2019 버전 너무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솔직히 예전에도 불편하다는 거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요즘 버전이 너무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리본 패널식이 좀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H 엔터.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솔리드를 할 경우 하나 예를 들고 솔리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솔리드에서 많이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를 하고 자, add 픽 포인트로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이제 오리진을 해봤으니까 내비두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 이 투명도 조절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요 부분 요게 투명도 조절하는 건데 일단 비교해 볼까요? 그냥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빨간색 됐습니다. 그쵸? 이거를 카피를 하나 뜰까요? 카피를 떠서 이쪽을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H 엔터 그리고 똑같이 add 픽 포인트로 클릭하고 엔터. 여기 투명도 조절하는 거를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투명도가 이제 더 많이 투명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쭉 늘리고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투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해칭에서도 좀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좀 해드린 거고요.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식 모드 설명 마무리됐고, 요거 좀 궁금해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건 좀 잘 안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운데 게 선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정하는 영역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안쪽에 영역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어디를 클릭하든 간에 안쪽이 싹 다 그냥 무시되고 그냥 다 들어가 버려 해칭이에요. 이처럼. 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영역을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그려놨잖아요. 요걸 선택하고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만 찍어도 하나 건너뛰어서 이 안쪽에까지 한 번에 패턴이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일일이 그냥 클릭을 해드려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제가 요 조절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 갖고 있다는 거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모드는 설명 끝났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자, 톱니 모양 눌러서 드라이프팅 애노테이션.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다시 얘도 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클래식에서 해놓은 거라고 해도 위에 이렇게 뜹니다.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뜨는데 이 안에서는 여기 있어요. 그 투명도 조절하는 게 어디 있냐?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서 뭐 90 엔터 그리고 나오면은 이렇게 90까지 올라가게 돼 투명도가 상당히 투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 그거 문자 기입하고 나서 이제 순서 바꾸는 게 요 리본 패널에서는 여기 홈 안에 모디파이 안에 이렇게 있죠? 브링 투 프론트 요걸 눌러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클래식 모드에서 그걸 말 안 하고 왔네요. 클래식 모드로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클래식 모드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클래식 모드에 들어왔을 때 이제 오른쪽 부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위로 올리는 거, 가장 밑으로 내리는 거. 얘는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위로 올리는 거, 두 개가 있을 때 아래로 내리는 거. 한번 테스트 그래도 해봐야겠죠. MT 엔터. 해칭 모드 할까요? 패턴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패턴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자, 패턴을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열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솔리드를 클릭해서 점 3개 버튼 누르고
빗금을 하겠습니다. ESC 종료. 투명도도 조절하자. 더블 클릭. 얘는 투명도 이안에서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일단은 다시 해야겠다. H 엔터. 그래서 A는 31번 픽 포인트. 오케이. 투명도 또 한 번 바꿨어.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자 이거 투명도를 다시 0으로 바꾸고요. 픽 포인트 이렇게 해놨고요. 자 MT 엔터로 쓰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5가 되겠고요. 한영키 잘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브레인 투 프론트 눌러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을 선택하고 엔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선이 올라오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네, 올라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런 툴바가 없다, 요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없더라도 이제 클래식 모드에서는 툴바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런 툴바 아무데나. 툴바 아무데나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툴바의 제목이 뚝 뜨는데 이 이름이 이제 드로워드예요. 드로워드. 얘가 아마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제가 드로워드를 클릭하면은 없어졌죠.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드로워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해칭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좀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또 강의를 하면서 요 정도까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봤고요.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